안녕하세요. 1000원짜리 상담사입니다. 오늘 상담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장문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내가 어떤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뭐 때문에 문제지? 난 왜 이럴까? 뭐가 불편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 상담을 할 때 칭찬해 드리진 않았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은,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시는 태도, 나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 굉장히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니 주변의 상담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자기의 이해의 폭을 더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자존감 문제, 외모에 대한 고민. 2번 연애. 다 연결돼 있을 겁니다. 대학에 와서 예쁜 친구들이 많다고 느끼면서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같은 곳에서 특히 이성, 남자일 것 같죠? 남자들이 예쁜 친구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걸 보면서 위축이 되었답니다. 또 특히 제가 같이 다니는 동기들이라 더 그런가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 나오는 거죠. 외모에 대한 불만이 터지고, 뭐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게 됩니다. 실제가 아님에도 파국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외모가 부족해서 심지어 연애도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생겼다. 외모를 바꾸려면 성형밖에 답이 없어서 더 답답하다.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진다. 초라함을 느끼는 상황이고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이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 고민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속상하고, 이게 외모 때문이지 않을까? 연결이 되죠. 저보다 어린 애들도 다 연애를 해본 것 같아서 위축되고 부끄럽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요. 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상황입니다.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그중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학 와서 낮아졌대요. 맞아, 이런 경우 많아요. 보통 고등학교까지는 그 울타리, 학교라는 공교육의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공부가 많이 주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외모나 다른 어떤 능력, 다른 여러 모습들이 발견되고 비교될 상황이 굉장히 적은 제한적인 공간이더라고요. 대학 오다 보니까 이제 연애도 마음껏 해보고,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된다는 게. 공부 이외의 것에서. 외모, 재산, 능력, 스펙, 뭐 별별 것들이, 뭐 대인관계 능력, 뭐 가지고 있는 소유물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현타 많이 옵니다. 현타 많이 와요. 많이 우울감 많이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뭐 차 하나만 끌고 다녀도 괜히 슬퍼지고 위축됩니다. 상담실 찾는 대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나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20살 때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가정에서 자존감이 높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존감을 키워갔던 애들이 아니라면은, 대체로는 고등학교 때는까지는 공부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대학교 때 나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심지어 공부를 잘했던 애들도 대학 가면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스스로 빽빽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 별거 아니구나. 공부라는 것에 자기의 자존감을 걸었던 사람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공부가 아니었던 사람도 당연히 그 사람은 떨어지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힘든 대학생활이 되는 거죠. 대학 와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네요. 약간 현실을 보게 된 느낌이에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지만 속마음은 엄청 속상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여고를 나와서 제가 더 몰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해요, 이분이. 이 정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게 현실 각성한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레벨이 뭐 10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2나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도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비관적이지 않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장점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못했지만 띵 했겠습니다. 네, 근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형 성형할 돈은 없고 운동 같은 걸 해야겠죠. 지금 너무 게을러서 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도 하고 멋진 사람이거든요. 제가 봐도 아까워요, 저보다. 와, 어떻게 만납니까? 이래서 다른 사람은 굉장히 이상화를 시켜놨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도 하고, 나는 운동을 안 하는데 게을러서
운동도 하고 멋진 사람이래요. 뭐 이 사람의 단점은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가 봐도 아깝다. 그 사람에 비교해서는 게으르고 뭐 외모도 출중하지 않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해요. 사실 이 대화로만 봤을 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발견했던 장점, 아까 말했던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이지 않고 딱 그 비관적일 수 있는 부분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태도,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현대사회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자기를 깎아내리게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을 찾아왔고 말이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모라는 것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자신은 거기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내가 외모가 출중하지 않으면은 내 자존감도 떨어져야 되고 내 삶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야 합니까? 아니죠.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뭐 이거에 대해 제가 이분한테 함부로 조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계속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졌대요.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니라 원래 자존감이 낮았던 겁니다. 자존감이 낮았고 그게 이제 대학에 와서 그래서 발견이 된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열심히 사는 게 답이겠죠? 제가 제 모습이 만족스러워질 만큼 하나하나 바로 답을 얻기를 원해요. 이분은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시작한 지 10분 됐는데 하나하나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는 만족스러운 그런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어요. 완벽해지고 싶대요.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외적인 것도 성격도 능력도. 어때요? 이분의 어떤 이 바라는 기대치가 현실적이지 않은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완벽한 사람 없다고 이성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완벽해지고 싶대요. 왜 완벽해지고 싶냐면은 이런 분들은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완벽을 그려요. 외적인 것에 있어서 완벽을 그리고 성격도 능력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나는 그 완벽이라는 100점의 기준에서 20점, 3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해결도 안 되고 뭐 나는 계속 한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은 계속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외모도 뭐 예뻐지는 것 같고 돈도 버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그런 삶의 괴로운 굴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새해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 네, 지금보다 더 온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네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내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걸 좀 현실적으로 뭔가 현실적인 좀 더 바람직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언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으셨냐? 만족하는 외모 되기. 이르려면 뼈를 깎아야.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외모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외모가 됩니까? 내 주관에 있어서 어떤 날 기분이 좋은 날은 만족하는 외모가 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외모가 되는 겁니까? 이분이 현재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그리고 만족하는 외모 되기 그 말도 이해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라고 한다면은 1kg 빼기. 굉장히 구체적이죠. 1kg 뺐는데 만족이 안 됐어. 그러면은 뭐 1kg 더 빼기. 현실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그런 목표가 좋습니다. 이분한테는 지금 굉장히 막연한 목표가 있어요. 만족한 외모 되기. 이 목표는 절대 달성될 수 없는 멘트로 구성된 목표입니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야 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한번 글로 한번 써보세요. 이 목표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가, 수긍이 가능할 만한 것인지, 누구나 납득이 가능한 목표인지 한번 보세요. 스스로 보기 어려우면은 상담가에게 찾아오세요. 내 목표가 누가 봐도 괜찮은 것인지, 내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목표를 세웠는지, 아니면은 나를 계속 좌절감에, 우울감에, 낙담감에 빠지게 하는 목표인지 한번 보자고요. 죄송해요. 상담하기 어려우시죠? 이분이 자존감이 매우 낮아요. 스스로의 물론 이 상담은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매우 낮고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위해 써주는 것도 있지만 나도 이 상담을 통해서 얻는 게 있고 이분도 이 상담에 자기의 시간을 쏟는 건데
눈치를 보고 있네요. 상담자의 눈치를. 사실 이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분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가지런하게 정돈된 스타일은 아니다. 뭔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굉장히 두루뭉술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대화가 어떻게 깊게 들어가기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상담이 어려우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답이 없는 문제 같아서요. 이분은 밑바탕에 내 고민은 해결하기 어려운 거고, 내가 상담실에 벌써 13분이라는 시간을 쏟았지만 해결되진 않았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해결이 안 될 거야. 이분의 인생의 각본에서 자기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말로 표현하기도 했네요. 이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왠지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왔지만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결론 내리기까지 시간이 몇 분이 걸렸나요? 10분에서 13분. 이분은 자신의 13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인생은 안 바뀔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그런 버릇,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깊게 고민해보지 않고 생각의 관습대로, 습관대로 결론 내리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결론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계시지만, 이분은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분은 해결할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스스로가 보고 비중을 더해줘야 돼요. 내가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솔직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작은 씨앗이 척박한 땅에 심기어졌구나. 어떻게 하면 이 씨앗을 더 키우고 자라기 위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겠죠. 그런 동기면 충분해요. 우울하다. 뭔가에서 벗어나고 싶은 동기로 하나하나 시작하면 되는 거죠. 다시 첫 스타트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신가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되고 싶대요. 네, 좋아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포기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티 은근슬쩍 좀 티낼라 했는데 철벽이래요. 가망이 없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내담자분에게 필요한 거는 결국 꼭 이 남자의 관계에서만 이러겠습니까? 앞으로 미래 장래에 만나게 될 무수한 이성과의 만남에서도 나는 외모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나는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깎아나가고 같이 절하하지 않겠어요? 내담자분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관계 사귀고 이런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게 먼저겠죠. 알아서 따라옵니다. 남자는 스스로를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여성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일단은 목표를 구체하는 것을 이번 상담에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만족한다는 외모는 무엇인가요?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딱 봤을 때 예뻤으면 좋겠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판단 기준이죠. 뼈가 문제래요. 타고나기를 문제래요. 죄송해요. 자꾸 얘기가 튀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상담자는 괜찮습니다. 내담자분이 만족할 만한 외모라는 이상치를 갖고 계신다라고 저는 반영을 해주었어요. 이건 이상치입니다. 현실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내가 구체적인 것으로 내 목표를 바꾸면은 내 외모에 대해서 만족함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외모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 이상이 돼서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현실에서 가능한 어떤 예를 들면 산책 10분 하기, 런닝 10분 하기,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 외모에 대해서 만족감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을 먼저 추구하냐에 대한 그런 그 결과가 분명 다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우울해지고 한심해지고 그런 상황으로 저는 현재 진단이 됩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지금 상담이 깊게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20분 더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대요. 제가 말이 많아서 이게 문제 같대요. 상담은 사실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면은 그것도 상담이지만
내담자가 자기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그래야 하는 건데 제가 말이 많아서 시간이 벌써 가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상담자의 어떤 고견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들린 거예요. 어쨌든 상담을 더 지속할 권리가 있고 선택권을 부여했음에도 내담자가 거절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다. 내담자가 현재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열림의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만 같이 가줍니다. 지금 뭘 해야 하냐? 열심히 살까요?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는 건 또 어떤 거예요? 내담자분을 괴롭히는 허황된 목표를 한 칸에 적고 그 옆에 현실적인 작은 목표를 적으세요. 열심히 살아라 허황된 목표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열심히 산다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누가 봐도 평가 가능한 것들. 살 빼기 위해 산책 5분 하기. 거울 보며 내 모습, 예쁜 모습 한 부분이라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이걸 매일매일 하는데 매 순간 하는데 내가 안 예뻐질까요? 보통은 내 거울 보면서 못생겼다, 못났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다 거울 보시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주는 다정한 말, 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성형이 아니라, 성형도 방법이지만 내 못난 모습 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나부터 칭찬해주고 세워가야지 내 자존감이 늡니다. 괜히 다른 걸로 겉에 외모 바꾼다고 해도 내가 단점만을 보려고 하는 내 시선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성형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성형하는 게 더 힘듭니다. 더 돈도 많이 들고. 성형하냐 안 하냐가 내 외모에 대한 만족감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성형을 해도 내 단점만 보이면 아무 쓸모가 없고 성형을 안 해도 내 장점을 보면은 내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형을 하면서 내 외모에 대한 장점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고요. 성형 하라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잡으라는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잘 이해를 했어요. 정말 내 자존감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지나치게 높은 나의 이상치의 목표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목표에 있는 거 일단 발견해내세요. 내가 이런 허황된 목표를 갖고 있구나. 그 목표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짓누릅니다. 좋아하는 남자랑 잘 되는 건 허황된 목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을 그 남자에게 주는 거라면 허황될 수 있고 내가 선택권을 갖는 거라면 허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글로 같이 소통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선택권을 남자에게 준다는 거는 결국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떤 자신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결국 다른 사람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좀 자기 성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허황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내가 선택권을 갖는 것, 내가 예를 들면은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해본다 라는 게 목표라면은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잘한 겁니다.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한테 나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게 내 목표라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상담이 길진 않았네요.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허황된 목표를 세우진 않았나? 또 내가 지나치게 이상된 목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은 무엇일까?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했던 분 중에 정말 그분은 피지컬이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분의 장점은 피지컬이에요. 저는 그분이 신체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 때마다 도와드렸거든요. 그분이 우울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금 회복되고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내가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 힘드시다면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건강한 자기 인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